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용생체공학 강의록 7 교재로는 여러분 교재로는 9장에 해당이 됩니다. 포토 플래시스모그램 앤 억시메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이상민 교수입니다. 불법적인 공개 공유 수업 목적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포토 플래시스모그램이라는 것은 PPG라고 약자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것은 Optically Obtained 플래시스모그램이다. 광학적으로 얻은 플래시스모그램인데, 플래시스모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용적을 재는 겁니다. 용적. 그래서 PPG를 광용적 맥파, 광용적 혈류용적 측정기,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볼륨메트릭 메저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오간에 대해서 최적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어떤 PPG의 한 형태인 펄스 옥시메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교재 9장의 내용인데요. 펄스 옥시메이터를 가지고 PPG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펄스 옥시메이터라는 것은 스킨의 빛을 조사를 하고 빛의 흡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어떤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을 어떤 조직에 조사를 하고 빛의 흡수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PPG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PPG를 이제 펄스 옥시메터랑 연결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펄스 옥시메터라는 것은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산소, O2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양을 측정하는 것이 펄스 옥시메터죠. 자, 피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광을 피부에 조사를 해서 반사돼서 나오는 또는 투과돼서 나오는 빛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광이 피부 속에서 얼마나 흡수 또는 투과됐는지를 평가를 해서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펄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측정한다고 한 거죠. 피부를 통해서 조사가 될 텐데, 피부는 표피층과 피부층, 진피라고 얘기하죠. 피부층, 피하 조직, 피하의 조직들, 피하의 조직에 들어가 보면 정맥, 동맥들이 다니고요. 진피층에도 보면 이런 이제 실핏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느다란 핏줄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해서 이러한 진피층이나 피하 조직에서의 광의 흡수, 또한 주변 조직들, 이런 주변 조직에서도 광이 흡수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빛이 얼마나 흡수되거나 또 통과되는 양을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펄스 옥시메터가 되겠습니다. 펄스 옥시메터. 그래서 펄스 옥시메터는 블러드 퍼퓨전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더미스나 서브큐테니어스 티슈에 의해서 얼마나 피가 퍼퓨전 되느냐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퍼퓨전이라는 것은 분산되거나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분산되거나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디악 사이클 동안에, 카디악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수축 이완이 반복되는 거죠. 각각의 카디악 사이클 동안에 심장은 블러드를 펌핑을 하는데요. 어디로 하냐면 이제
페리페리, 그러니까 이제 말초 쪽으로, 심장 바깥으로 이제 그 우리 몸과 손, 발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혈액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압력은, 이 펄스의 압력은 이제 그 댐프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감쇄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킨까지 가는데 감쇄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데, 어떤 것이 충분하냐면 동맥과 세동맥, 그러니까 소동맥들을 팽창시키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동맥이 늘어난다는 거죠. subcutaneous tissue, 그러니까 피하에 있는 아까 그 앞에 그림에서 봤던 동맥과 세동맥을 팽창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혈액량이 들고 날고 하면 펌핑이 되는 압력을 받아서 많아지고 적어지고 많아지고 적어지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펄스 옥시메터가 눌리지 않고 우리 피부에 살짝 이렇게 잘 접촉이 되어 있다면, 눌리지 않는다는 거죠. 눌리지 않는다면 이 압력은 정맥에서도 보여진다. 동맥과 정맥에서 다 보여주는데 정맥에서조차도 이 혈액량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측정을 잘할, 그 접촉을 너무 누르지 않는다면. 이런 볼륨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볼륨이라는 것은 혈액이 흘러가는 양이 볼륨이죠. 이 볼륨의 변화는 검출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검출하냐면은 스킨에다가 빛을 조사함으로써, 근데 그 빛은 LED를 쓰면 된다. LED를 빛을 조사하고 이 LED 빛이 투과되거나 반사된 거를 포토다이오드 같은 걸로 측정을 한다면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결국 원리는 빛을 우리 그 손가락이든 어디든 어디 조사를 하고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그 빛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혈액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분광학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어떤 그 파라메타를, 그런 분광학적인 그런 방법들은 비얼 램버트로라는 것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비얼 램버트 로라는 것은 원자의 흡수 또는 어떤 셀들의 어떤 흡수는 농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빛이 지나가는 통로에 어떤 시료가 존재하여 이 시료에 의해서 빛이 흡수되면 그 빛의 빔은 그냥 빛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빛의 복사 세기는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그 파워는 감소한다. 왜 그러냐면 이 시료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좀 표현하면 흑강도라는 게 있는데요. 광을 흡수하는 정도를 알면 어떤 시료의 농도가 얼마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이 A는 흑강도는 이거는 이제 조사된 빛이고요. IT는 트랜스미트된 빛의 색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가리즘 스케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EDC의 곱이다. 그러니까 EDC의 곱인데 비례한다는 거죠. E에 비례한다. E라는 거는 흡강 개수가 이제 물체마다, 시료마다 흡강 개수라는 게 있어서 그 개수가 크면 클수록 흑강도가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랭스는 길이, 그 시료의 두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꺼워질수록. 그 다음에 C는 농도, 그 시료의 농도. 그래서 흑강계수와 D가 일정하다면 이 농도에 의해서 흑강도가
흑강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흑강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그 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그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는 거는 가로축은 이제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반사되거나 투과된 빛의 양, 측정된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양이 많은 거고, 이 피크는 첫 번째 피크를 A라고 하죠. A 피크, B 피크. A 피크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투과된 거를 측정했다. 투과된 양을 측정했다라고 한다면 A 피크 투과량 측정 값이죠. 측정이 됐는데 많이 측정이 됐다라는 것은 B에 비해서 흡수가 적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흡수가 적었기 때문에 투과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과가 많이 되고, 이 밑에 또 밸리는 투과가 되게 적었다는 거니까 흡수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혈액에 의해서 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 부분은 혈액량이 적다는 거죠. 적다. 그죠? 혈액량이 적었기 때문에 흡수가 적었고, 이 밑에는 혈액량이 많았다는 볼 수 있는 거죠. 많았다. 그래서 흡수가 많이 됐다. 그렇다면 그 혈관 내에 혈액량이 많았다, 적었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박입니다. 이게 그죠? 맥박. 마치 R피크 나오듯이 하나하나가 그 ECG에 그 R피크처럼 이 분당 또는 초당 이 피크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개수를 세게 되면 맥박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피크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있죠. 변화가 일정하지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작에 의해서 혈액량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숨을 쉬고 있구나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앞선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스킨에 흐르는 그 혈류는 이제 변화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 숨 쉬는 거죠. breathing 한다, 숨 쉰다. 또는 하이포볼레미아. 하이포볼레미아는 혈량이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혈량이 적으면은 흡수가 적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PPG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PPG의 모양은 대체적으로는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다. PPG 모양.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심장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손가락 끝이나 귓볼이나 이런 데서 측정을 하는데요. 그런 데까지 도달하게 된 과정에서 혈관의 어떤 그런 구성, 그 다음에 혈류의 특성, 점도, 혈액의 특성, 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쉐입이 좀 다소 아주 똑같진 않다. 비슷은 한데, 그죠? 맥박을 잴 정도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라는 것은 있지만 쉐입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위치, 같은 사람이더라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좀 다를 수 있다입니다. PPG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g를 측정하는 곳이 어디냐는 것인데요. 펄스 옥시메터가 이제 그 ppg를 측정하는 메디컬 디바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펄스 옥시메터로부터 그 측정된 ppg는 되게 그래프를 그 그려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려주진 않고 보통 하트레이트하고 펄스 그 옥시메터에서 그 세츄레이션 그 SpO2라고 하는 그 산소 포화도 산소 SpO2 O2의 그 세츄레이티드 압력이죠. 프레셔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ppg는 transmissive absorption, 그러니까 트랜스미트된 통과된 흡수한 양을 빼고 통과된 거를 측정해서 통과된 양을 측정할 수도 있고, 반사된 양, reflected 된 거를 양을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는데요. reflected 된 것들은 되게 forehead, 이마, 그리고 통과된 거는 finger 또는 earlobe, 귓볼, 그런 데서는 이제 통과된 거를 쓰는 거죠. 여기 뭐 finger나 ear 같은데 펄스 옥시메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쇼크가 있다면 하이포서미아, 이게 이제 하이포 모자라는 체온, 저체온증인데요. 저체온증이나 블러드 플로우 같은 거, 이런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헤드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되게 보면 귀에도 측정을 하고 이마에도 측정을 하고 나샬 septum이라고 여기 코 네이절 septum, 이 중격, 이 코 등 위쪽 여기에서 이제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헬스케어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손목에서도 측정하고 finger, earlobe, head, 다리, 앵클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측정은 가능합니다. 스킨에는 이제 그 혈액 성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디악 사이클에서 그 맥박에 해당되는 거를 상대적으로 측정을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피부에서 광의 흡수를 통해서 그 카디악 사이클에 해당되는 어떤 펄스탈 컴포넌트, 맥박에 대한 거를 측정을 할 때 결국 이제 혈액의 그 흡수되는 양에 의해서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양을 가지고 혈액이 많이 흘렀다 안 흘렀다 이런 그 맥박에 해당이 되는 혈액량을 잘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DC 성분과 AC 성분이 존재한다. DC 성분은 혈액의 박동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서 bulk absorption, 그러니까 그냥 그 맥박 그 심장의 펌핑 압력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들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DC 성분이 있고, 이 AC 성분이라는 거는 그 심장의 사이클에 따른 심실 이제 수축이 되게 되면 혈액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한 펄스, 여기서 압력이라고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거죠. 펄스 압력이 높아졌다, 또 이완기 되면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거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있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런 그 AC 성분의 움직이는 성분이죠. AC 성분의 그 height, 높이는 뭐하고 비례가 있냐면 펄스 압력하고 비례가 있다.
펄스 압력하고 비례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축기와 이완기의 그 혈액량, 동맥에 주로 동맥에 있는 혈액량을 의미한다. 혈액에 의해서 흡수된 양이 높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적어지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밑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혈관이 심장에서 이제 수축기에 혈액이 공급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전달이 돼서 이렇게 오겠죠, 그죠?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완기 때 되면은 다시 A라고 하죠. B고 A가 됐다가 수축기가 되면 이렇게 B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점을 만약에 이 지점을 빛이 조사를 하고 있었으면 이완기 때는 혈액량이 이렇게 지금 빛살치는 부분 이 정도인데 수축기에는 이만큼 많아지겠죠. 이 많아진 거는 B는 수축기, A는 이완기라서 이 혈액량에 의해 가지고 투과돼서 나온 그 PPG는 커졌다 작아졌다 아까 보듯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이게 투과된 양이라면 투과된 양이 많은 이 지점은 흡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A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완기. 이 지점은 B라고 볼 수 있죠. 수축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트레이트와 카렉 사이클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PPG를 이제 조금 측정을 잘 해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이러한 파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 파형은 블러드 프레셔 자체가 조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이것은 ECG 또는 EKG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premature ventricle contraction 그러니까 그 P 웨이브가 나오고 난 다음에 QRS 파형이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죠. 그 카렉 사이클이 안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타키카디아, 빈맥이나 ventricular fibrillation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됐던 이런 거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G 신호를 이 그래프를 잘 본다면 이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유추할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PPG 시그널은 실제로부터 보면 ECG에서 나온 시그널 정보라고 그랬죠. 정보를 그 혈관들과 혈액을 통해서 페리페럴 파트, 우리 손끝이나 발끝이나 이런 데까지 전달되어 온 과정에서 어떤 왜곡이나 어떤 정보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PPG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한 사이클들을 보면 P웨이브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는 거죠. 다만 이러한 그 큰 성분들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기억과 같은 파트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심장의 사이클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 호흡은 카렉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흉내압의 변화를 가지고 이 변화는
이 가슴과 폐 사이에 폐 그 사이에서의 혈압 압력인데 이것이 그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전도 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원더링 되듯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호흡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역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대정맥과 무심방 사이의 압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노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anesthesia, 이게 이제 마취라는 거죠. 마취의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알 수 있다. 겁니다. 마취 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관적으로 이제 페이션트가 충분히 마취가 됐는지를 이제 수술하는 동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페이션트가 예를 들어서 인시전이 절개가 이렇게 있을 때 마취가 충분하지 않다면 PPG가 이렇게 있다가 줄어듭니다. PPG의 절대적인 어떤 그 진폭이, 그 얘기는 자율신경계가 그 절개에 의해서 자율신경계가 동작을 해서 뭔가 좀 방어 기전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혈액량이 증가해서 PPG가 이 순간 줄어드는 거죠. 이러면 마취가 덜 돼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PPG 만드는 것 자체를 그 학생 프로젝트로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라이트 소스 LED를 이용하죠. LED를 이용해서 빛을 조사를 하면 이 손가락 끝이 이제 피부 그 손톱을 통해서 조사가 돼서 물론 이제 많이 퍼지겠죠. 이 안에서 많이 퍼지고 그 투과돼서 나온 양을 또 포토 다이오드 같은 그런 센서로 측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필터하고 증폭하고 이제 흘러나오는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쓰고 있는 PIC나 원칩 마이컴 가지고 우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겠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 내부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옥시메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메디컬 디바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페이션트 페이션트 아닌데도 사람의 블러드에 산소가 녹아 있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직접 피를 체열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산소 농도를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산소 포화도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볼륨, 블러드 볼륨의 체인지를 보는 것이죠. 피부 밑에 있는 블러드 볼륨의 체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포토 플래시스모그래프 또는 그래피라는 건 이제 기법이고 그램. 그래서 이제 그래프보다는 그램이란 말을 주로 많이 쓰죠. PPG입니다. PPG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니터링 하는 데는 많이 쓰인다. 그래서 그 메디컬 스태프들이 그 혈액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계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하트레이트도 같이 이제 중요한 바이탈 시그널 중에 하나니까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되게 보면 포터블이고 배터리 오퍼레이티드 된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한다 거죠. 최초로 그 펄스 옥시메터는
1940년대에 이제 만들어져서 고안이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 회사 중에 니온고덴이라는 의료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1972년에 현대와 같은 펄스 옥시미터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때 빛을 사용하는데, 빛을 두 가지 빛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파형대. 하나는 레드 사용대, 하나는 인프라레드 사용, 파장대. 두 가지 빛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 빛을 사용해 가지고 구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육스라는 그 회사에서 1981년도에 상품화가 돼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에는 많이 못 팔다가 이제 뭐 인허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베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러겠죠. 밸리데이션. 1980년대 후반에부터 이제 많이 팔렸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면 뭐 100% 다들 기본적으로 다 착용하는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됐습니다.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게 되면 이제 98에 83이라고 하는 이제 펄스 레이트도 알려주고, 또 여기 SpO2 압력도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합니다. 블러드 옥시전 모니터라는 것은 결국 옥시 헤모글로빈인데 산소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과 그냥 헤모글로빈, 이것은 뭐 리듀스드 헤모글로빈, 그냥 헤모글로빈인데요. 내 그 퍼센트 상호 간의 비율을 이제 측정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보통의 그 비율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옥시 헤모글로빈에 대한 비율이, 산소 포화도가 한 95에서 100% 정도가 되면은 정상이라고 보고, 90% 이하가 되면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룸 템퍼레처, 브레싱 룸 에어, 결국 이제 압력이는 거죠. Not far above sea level. 그러니까 고지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대기에 에서 동맥의 산소압은 혈액의 산소량 SpO2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SpO2가 동맥 내의 O2의 압력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SpO2를 측정함으로써 동맥 혈 내의 산소의 양을 추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non-invasive 하다는 거죠. invasive는 침습적이다라는 얘기죠. 이 단어 중요한 단어죠. invasive. 근데 non-invasive, 비침습적인 기기이다. 펄스 옥시미터의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펄스 옥시미터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레드 영역대의 파장과 인프라레드 영역대의 파장을 두 개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퍼져 나가서 트랜스미트된 또는 이제 반사된 것 측정해도 되는데요. 트랜스미트된 그 레드 파장대의 그 파와 인프라레드 파장대의 파를 포토 디텍터가 이제 디텍션을 하는데요. 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C 성분과 DC 성분이 있는데요. DC 성분 중에는 보면 그 동맥에 있는 혈액이 일정한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흡수되는 이제 빛의 양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 non-pulsatile, 그러니까 맥박의 변화에도 관련 없는 일정한 양이 항상 피가 유지가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맥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이 있죠. 정맥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도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정맥. 그 다음에 또 다른 흡수는
티슈나 보온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심장의 박동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DC 성분으로 보는 거고요. AC 성분은 이제 혈액의 박동에 의해서 흡수가 많이 됐다, 적게 됐다 하는 것들, 그런 H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파장을 두 개를, 레드와 인프라레드를 두 개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 포화된 혈액과 산소 포화되지 않은 혈액이 있는데, 이 흡수 개수가 세로축은 흡수 개수입니다. 흡수 개수의 차이가 이 빨간색 라인과 파장에 따라서 이 파란색 라인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 660 나노미터의 레드 파장이 만약에 산소 포화가 돼 있다면 흡수가 이 정도 되는 것인데, 흡수 개수의 입장에서 흡수 개수, 산소가 포화가 되지 않은 피라면 흡수 개수가 이 정도다. 같은 양에서도 다르다는 거죠. 이만큼의 산소가 포화됐느냐 안 되느냐에 차이가 나고, 마찬가지로 인프라레드에서도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수식을 계산하는데요. 수식 계산을 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297페이지 보면 산소 포화된 양은 우리가 940 나노, 이게 인프라레드죠. AC 성분과 930 나노미터의 DC 성분의 비와 660 나노미터의 DC 성분분의 660 나노미터 파정의 H 성분, 요 비로소 요 산소 포화도를 결정한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두 개의 파장대에서 AC 성분과 DC 성분의 차이에 의해서 이 산소 포화도를 결정을 합니다. 레드 파장 때에는 주로 요 대역을 많이 쓰고, 인프라레드 때에는 이제 이런 대역을 많이 쓴다라는 그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긴데요. 인프라레드의 레쇼와 R의 레쇼인데, 이 레쇼가 ACDC에 대한 레쇼죠. ACDC. 그래서 수식으로 계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측정하는 어떤 그런 손가락을 잡는 압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판정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룩업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기네마다 그 하드웨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 여러 가지 이런 구성의 요소들,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이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몇 프로다, 산소 분압이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룩업 테이블 형태를 쓴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 보면 이 비율이 한 0.5다 그러면 100%, 1이면은 82%, 2.0이면은 0%. 그래서 되게 이 비율에 대해서 그런 요 정도의 레인지 내에서 각 회사마다 서로 조금씩은 다른 치수로서 그 룩업 테이블의 값으로서 가지고 있죠. 물론 그렇게 측정된 값이 룩업 테이블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값은 절대적으로 측정한 그 산소 분압과 그 관계가 있어야 의료기로서 이제 효용성이 있고 의료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림은 이제 그 산소 포화도의 예죠. 여기 손가락에 이렇게 양손으로 끝을 벌려서 요 안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LED가 보이죠. 그럼 이제 그 두 개 파장으로 측정하는데, 보면 이제 레이 나타내주고
산소 포화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센서를 이렇게 별도로 센서만 하고 길게 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포터블은 포터블인데 별도 단말기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PPG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제공되는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펄스 옥시메터에 대한 블럭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LED가 두 개가 하나는 레드 영역, 하나는 인프라레드 영역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이때 이제 빛이 동시에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에 의해서 스위칭이 되는 거죠. 하나 D1이 온 되면 D5는 오프되고 D2는 오프되고 번갈아 가면서 1번, 2번 스위칭을 이제 하면서 발광을 시키고요. 손가락을 통해서 반사되거나 투과된 빛이 이제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가지고 디텍션이 되면 여기에 이제 전류, 투, 볼테이지, 앰프 같은 거를 통해서 볼테이지로 변환이 되고, 밴드패스 필터 통해 가지고 잡음 제거하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해서 이제 프로세서로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룩업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이 안에서. 그래서 이 숫자랑 비교해서 몇 프로다 하는 것을 디스플레이를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장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세팅된 범위를 벗어난다 하면 이제 알람을 통해 가지고 삑삑거리고 소리를 알려주는 기능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중앙에 모니터링하는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보내는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블록 다이그램이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연산량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원칩 마이크로 프로세서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정도의 그 연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포토 플라시스모그램과 펄스 옥시메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